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셨지요? 오늘은 1952년 6.25 전쟁의 혼란기 와중에 부산에 와서 무료 진료라는 사랑의 의술을 베풀었던 헬렌과 캐서린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어 계속 살핍니다. 당시 일신 부인병원을 찾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소는 부산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피난민으로서 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신 부인병원에서 멀리 살던 한 남자가 술에 자기 아내를 태워 일신 부인병원으로 왔는데, 그때 그 아내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헬렌이 보니 벌써 죽은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이 아내를 어떻게든 살려보도록 노력을 해보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 남편은 임신한 아내의 몸이 이상한 것을 보고 무료 진료를 해준다는 일신 부인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당시 부산에 있던 전동차를 타려고 했는데 승차 거부를 당하는 바람에 급히 수레를 구하여 아내를 수레에 태워 일신 부인병원까지 남편이 끌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산전 진찰을 헬렌은 병원 문을 열 때부터 늘 강조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산전 진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키워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현실이 벌어졌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일신 부인병원에 입원한 한 산모가 자신의 집에서 굶고 있을 4명의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서 주는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헬렌이 그 4명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였고, 그리고 이 산모를 안심시켜 식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던 일신 부인병원은 가난한 산모들이 퇴원할 때에는 쌀과 미역을 주면서 잘 챙겨 먹어야 모유도 잘 나온다고 격려하였습니다. 한편 헬렌의 여동생 캐서린은 일신 부인병원의 간호부장을 하면서 1953년부터 간호조산학 강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간호사들이 조산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어도 아기를 낳는 장면을 직접 본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막상 실전에 임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캐서린은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직접 임상 강의도 곁들여서 이 강의를 들은 간호사들은 누구든지 아기를 능수능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조산학 강의를 1년간 마친 간호사들은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지 인정하여 일신 부인병원의 간호사들을 채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캐서린은 당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통행 금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경찰의 양해를 받아서 그 집에 달려가 비록 단칸방일지라 할지라도 가족들과 함께 그 부인의 진통을 기다리며 분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부인들의 분만을 도와주었던 캐서린은 간호조산학 교과서를
한글로 집필하여 퇴임하기 전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간호조산학 2집, 3집을 만들어 한국의 간호사들 교육에 힘쓸 정도로 캐서린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피가 병원에서 귀했지만은 당시에는 더욱 피가 귀했는데 당시는 피를 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이 피병을 실수로 떨어뜨려 너무도 귀하고 값진 피를 못쓰게 만드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수한 간호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헬렌 원장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수도 하는 법이라며 그 실수한 간호사를 오히려 격려하였고 이 간호사는 헬렌 원장의 그 깊은 아량으로 인하여 일진 부인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헌혈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남편에게 헌혈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피가 충당되지 않으면 헬렌 자신이 직접 헌혈을 하면서 환자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또 헬렌은 매일 아침마다 복도에 있는 풍금을 연주하며 찬송을 인도하였고 설교도 하며 아침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이때 병실에 있던 많은 환자들도 이 헬렌의 찬송 연주와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평안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신 부인병원에서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환자들과 직원들을 위하여 파티를 열어 위로하였는데 이 시간은 모두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직원들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캐서린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호랑이로 소문날 정도로 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간호사들의 뒷생활을 자세히 보살피는 자상한 면도 보여주었는데 이 캐서린은 간호사들의 호주 유학을 주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캐서린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 캐서린의 주선으로 호주 유학을 다녀왔던 김영옥 간호사가 의사와 결혼한 후 한국에서 봉사하지 않고 호주에서 살겠다고 하여 캐서린은 이 김영옥 간호사에게 매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는 죽을 때까지 계속 긴밀한 정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또 다른 무료 진료로 유명했던 보건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장기려 박사는 이 김영옥 간호사 부부에게 호주에서 사는 것도 좋은데 곧 퇴임하는 헬렌과 캐서린 이 두 사람을 너희 부부가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헬렌은 1976년에 63세의 나이로 퇴임을 하였는데 퇴임하기 전에 헬렌은 일신 부인병원에서 무료 진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신 부인병원 영상물을 만들어 호주에서 홍보 상영하면서 무료 진료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 기금 모금에 호주의 언론들도 협조하여 1976년 당시에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금이 되어 맥킨지 기금으로 적립되었고 이 기금으로 무료 진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헬렌은 가벼운 마음으로 퇴임을 하였습니다. 2년 후에 1978년에 캐서린 또 퇴임을 하였는데 이 두 자매는 자신들의 노후 생활에 대하여 병원에 요구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자신들이 부산에 올 때 메고 왔던 가방을 메고
자신들이 부산에서 사용했던 농을 화물로 붙여 호주에서도 죽기까지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이면지도 아끼면서 절약한 돈으로 무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정신으로 호주에서도 검소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헬렌의 머리 스타일은 23년 동안 한 번도 변한 걸 본 적이 없다고 직원들이 회고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헬렌이 호주에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집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집의 주방이 너무 넓고 협소하여 김영옥 간호사 부부가 일신 동문들과 뜻을 같이 하여 이 주방을 리모델링 하기로 했지만 헬렌은 오븐과 환풍기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페인트 칠만 하면 된다고 올 수리를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982년에 일신부인병원은 종합병원 성격을 눈앞에 두고 일신기독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2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다고 호주의 헬렌과 캐서린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헬렌과 캐서린은 자신들은 환자들에게서 이미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감사의 인사를 계속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고 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여 KBS와의 인터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BS PD는 아주 난처했다고 합니다. 일신기독병원 50주년 설립 행사에는 헬렌과 캐서린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아픈 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과도하게 인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또 과거 추억이 깨질까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막내 동생인 신라가 대리로 참석했던 것으로 김영옥 간호사 부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캐서린이 90세에 소천하기까지 또 2009년에 헬렌이 96세에 소천하기까지 헬렌과 캐서린을 돌보며 함께 교류를 했던 김영옥 간호사 부부는 이들의 존재 자체에 너무 감사하였고 이분들이 일신의 직원들이 또 환자들이 보내준 카드와 모든 편지를 버리지 않고 소중히 보관해 왔던 사실을 밝히며 이분들은 한국인을 한국인보다도 더 사랑했던 선교사였다고 김영옥 간호사 부부는 회고하였습니다. 헬렌과 캐서린의 조건 없는 사랑, 말보다도 행동을 먼저 앞세운 그 사랑,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은 이분들의 사랑의 행동을 보고 직원들과 환자들이 스스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직원들이 회고하고 있을 정도로 사랑을 실천했던 이분들의 삶에 대하여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광주 제중원에서 사랑의 의술을 베풀었던 푸른 눈의 선교사들에 대해 살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